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행 파트너 승무원 김혜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여행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비행기의 조금은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이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고들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푹신한 좌석과 친절한 미소 뒤에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신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 여행이라면 더더욱 이 이야기를 놓쳐선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편안하게 긴장을 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만요.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방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백색 소음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밤에 은밀한 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향긋한 커피 한 잔이나 따뜻한 녹차 한 잔의 여유일 것입니다. 기내 안으로 퍼지는 커피 향기는 여행의 설렘을 배가시키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라면 기내에서 제공되는 뜨거운 물로 만든 음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내에서 제공되는 일반 생수는 마셔도 커피포트나 티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고요? 그 물은 생수병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비행기 내부의 거대한 물탱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물탱크가 얼마나 자주 청소되는지 아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생각보다 그 주기가 깁니다. 미국의 한 환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항공기 물탱크에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각종 유해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물을 끓이면 세균이 죽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내의 기압 때문에 물은 100도씨까지 펄펄 끓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진 물은 오히려 세균이 파티를 벌이기에 딱 좋은 온도가 될 수도 있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배탈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위장이 예민하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치명적인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배탈과 설사로 망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기내 서비스를 받을 때는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뜻한 커피 말고 캔 음료나 병 생수 하나만 주세요. 가장 깨끗한 물은 공장에서 밀봉되어 나온 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생수병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커피를 무사히 피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심코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바로 휴대전화나 안경, 여권 같은 소지품을 앞 좌석 등받이에 있는 주머니, 즉 시트 포켓에 쑥 집어넣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세요. 그곳은 비행기에서 여러분의 물건을 보관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행기 내에서 가장 더러운 세균의 온상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비행을 하면서 그 주머니 안에서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전 승객이 코를 풀고 구겨 넣은 휴지, 먹다 남은 끈적한 사탕 껍질, 손톱 깎은 부스러기는 기본입니다. 심지어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나서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아 그곳에 몰래 쑤셔 넣고 내리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팀이 비행기 착륙 후 청소를 하지만 비행기 회항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만 급하게 건져낼 뿐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까지 소독하거나 닦아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비행기 내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화장실 병이 레버보다 이 좌석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 같은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며칠씩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하루 종일 얼굴에 갖다 대는 스마트폰을 넣으시겠습니까?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그 주머니는 수납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쓰레기통이랑 같아요. 만약 실수로 그 주머니를 만졌거나 물건을 넣었다면 즉시 알코올 티슈나 손 소독제로 손과 물건을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개인 물품은 가방에 다시 넣거나 깨끗한 티슈를 깐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비행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장시간 비행이라 발이 부어서 신발을 벗고 계셨던 분들, 귀찮다는 이유로 양말만 신은 채 혹은 슬리퍼도 없이 덜컥 화장실로 향하곤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제발 그 문턱을 양말 바람으로 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을 열면 바닥에 물기가 흥건할 때가 많습니다. 순진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앞사람이 세수하다가 물을 좀 흘렸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믿음을 깨야겠습니다. 그 액체의 90%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것, 바로 다른 승객들의 소변입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립니다. 터뷸런스라도 만나면 조준. 이 빗나가는 일이 다반사고 세면대 물이 넘쳐 바닥에 오물과 섞이기도 합니다. 즉, 화장실 바닥은 온갖 세균이 배양되고 있는 샬레페트리 디시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을 면 양말만 신고 밟으신다고요? 양말은 놀라운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액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축축한 세균 덩어리를 발에 달고 다시 푹신한 좌석으로 돌아와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이제 세균은 따뜻한 담요 속에서 여러분의 발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비행 후 발이 유난히 가렵거나 냄새가 난다면 범인은 바로 이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꼭 신신당부해 주세요. 화장실 갈 때는 아무리 귀찮아도 운동화를 꼭 신으세요. 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호텔에서 가져온 일회용 슬리퍼를 기내 가방에 챙기세요. 화장실 갈 때 쓰고 내릴 때 쿨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고수들의 여행법입니다. 화장실 문제까지 해결했다면 이제 부모님은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려 하실 겁니다. 특히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출 때 쏟아지는 잠은 정말 달콤하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효자, 효녀가 아닌 잔소리꾼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꿀잠에 빠져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흔들어 깨우세요. 이유는 바로 귀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기내 기압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합니다. 우리 귀 안쪽에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곳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 기압 차이를 조절해야 고막이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근육도 같이 잠이 들어서 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꽉 막힌 상태에서 기압이 변하면 고막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이게 심해지면 항공중이염이 발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는데도 귀가 멍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며칠, 심하면 몇 주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지에서 부모님이 아이고, 귀가 아파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라고 하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 이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면 부모님께 껌이나 사탕을 하나씩 드리세요. 엄마, 이거 씹으면서 침을 계속 삼키세요. 무언가를 씹고 삼키는 동작은 유스타키오관을 강제로 열어주는 가장 좋은 열쇠입니다. 만약 사탕이 없다면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채 숨을 흥 하고 내뱉는 발살바 호흡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진입해서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뒤에 주무셔도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님의 고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비행기에 타면 왜 이렇게 춥냐며 몸을 웅크리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기내 온도는 보통 22도에서 24도로 유지되지만 움직임이 없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체감 온도는 훨씬 낮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동그란 에어컨, 송풍구, 가스퍼토트를 돌려 꽉 잠가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그 송풍구를 끄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시원하라고 틀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기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깨끗한 공기는 고성능 헤파, A헤파, 필터를 통과한 수술실만큼이나 청정한 공기입니다. 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뿜어져 나와야 여러분 주변에 에어 커튼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옆 좌석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해서 바이러스를 뿜어내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공기 흐름이 그 바이러스를 바닥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즉, 송풍구 바람은 남의 세균이 내 코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결계인 셈이죠. 그런데 춥다고 이 바람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 공기가 정체되면서 옆 사람의 숨결과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 주변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아빠, 추우면 겉옷을 하나 더 입거나 담요를 덮으세요. 대신 저 바람은 절대 끄면 안 돼요. 저게 우리를 지켜주는 공기 마스크예요. 바람이 너무 세다면 방향을 살짝 머리 비껴나게 돌리거나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되 완전히 잠그지는 마세요. 그 작은 바람 줄기가 여행 후 부모님의 건강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좌석을 배정할 때 화장실 가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통로 쪽 좌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기에 타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팔걸이입니다. 창가 쪽이나 가운데 좌석 팔걸이는 위로 쑥쑥 잘 올라가는데 유독 복도 쪽 팔걸이만 요지부동 꽉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몸을 구겨 넣거나 팔걸이를 억지로 넘어가려고 낑낑대며 고개를 하십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과정이 정말 고역이고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승무원들만 아는 마법의 버튼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복도 쪽 팔걸이도 올릴 수 있습니다. 팔걸이 아래쪽 등바디와 연결되는 경첩 부근을 손으로 더듬어 보세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손끝에 작고 오목한 홈이나 숨겨진 버튼이 만져질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 버튼을 꾹 누르면서 팔걸이를 위로 당겨보세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단단하던 팔걸이가 거짓말처럼 위로 쑥 올라갈 겁니다. 이 버튼은 원래 몸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팔걸이가 올라가면 부모님은 마치 집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듯 아주 편안하게 옆으로 돌아 나오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 버튼을 찾아서 팔걸이를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우와, 내 아들, 딸이 승무원보다 낫네! 하시며 감탄하실 겁니다. 이 작은 버튼 하나가 부모님의 무릎 관절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비행기 안은 늘 춥기 때문에 자리에 앉자마자 담요부터 찾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승무원에게 담요를 요청하고 받자마자 얼굴까지 푹 덮고 주무시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그 담요의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것은 항공사의 1급 기밀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모든 비행편에서 담요가 매번 세탁되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행 시간이 짧은 단거리 노선이나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다가 금방 다시 떠나는 퀵턴 스케줄일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된 담요를 세탁하지 않고 단순히 예쁘게 다시 접어서 다음 승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 비행에서 감기 걸린 승객이 코를 풀고 입을 닫고 신발 벗은 발을 덮었던 그 담요를 우리 부모님이 덮으시는 겁니다. 섬유 조직 사이사이에 이전 승객의 침, 비듬, 머리카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담요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정답은 비닐 포장에 있습니다. 부모님 자리에 놓인 담요가 빳빳한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되어 있다면 안심하세요. 그것은 세탁 공장에서 멸균 처리되어 막 도착한 새 담요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닐 포장 없이 덩그러니 접혀만 있다면 그것은 재사용된 담요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드리는 팁은 이것입니다. 비닐에 들어있지 않은 담요는 쓰지 마세요. 정중하게 승무원에게 혹시 비닐에 포장된 새 담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수량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챙겨온 개인 겉옷이나 스카프를 덮는 것이 100배, 1000배 위생적입니다. 부모님의 호흡기와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여행의 설렘에 예쁜 옷을 입고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탈 때만큼은 패션보다는 생존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 옷차림을 챙겨드릴 때 반바지나 짧은 치마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비행기 좌석은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으실 그 좌석에 앞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을까요?
땀을 흘린 사람, 피부병이 있는 사람, 혹은 잘 씻지 않은 사람까지 수천 명의 각질과 땀, 세균이 그 직물 시트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비행기 청소 시간에 시트를 매번 뜯어서 빨래를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표면의 먼지만 털어낼 뿐이죠. 그런 좌석에 맨살을 그대로 대고 10시간을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그 더러운 시트와 직접적인 세균 교환을 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비행 후 원인 모를 두드러기나 접촉성 피부염, 심지어 곰팡이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기내는 매우 춥습니다. 맨다리를 내놓고 있으면 천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혈액 순환이 안 되어 다리가 더 심하게 붓습니다. 부모님께는 꼭 이렇게 코디해 주세요. 아빠, 비행기 탈 때는 무조건 긴 바지, 그것도 꽉 끼는 청바지 말고 통이 넓고 부드러운 면바지나 린넨 바지를 입으세요. 긴 바지는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이자 천을 유지해주는 이불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짧은 옷을 입으셨다면 앉기 전에 반드시 담요나 겉옷을 시트 위에 깔아서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행 가방을 쌀 때 여권, 지갑, 로밍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정작 비행기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이것을 빼먹는 분들이 90%입니다. 바로 검은색 볼펜입니다. 에이,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빌려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승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300명의 승객이 동시에 펜을 찾기 시작하면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볼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착륙 직전, 안 그래도 정신없고 마음이 급한데 볼펜 하나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저기요, 다 쓰셨으면 저 좀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더 끔찍한 건 위생 문제입니다. 방금 전 기침을 심하게 하던 뒷사람이 입에 물고 고민하던 그 축축하고 미지근한 볼펜을 굳이 우리 부모님 손에 쥐어 드리고 싶으신가요?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항에 도착해서입니다. 기내에서 신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하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대 앞 좁은 책상에 서서 허겁지겁 작성해야 합니다. 줄은 점점 길어지고 짐은 무겁고 부모님 다리는 아파오고 글씨는 잘 안 보이고 여행 시작부터 진이 다 빠지는 풍경이죠. 그러니 부모님 가방 앞주머니 혹은 여권 케이스 안에 반드시 볼펜 한 자루를 꽂아 두세요. 아버지, 이건 비행기 전용 펜이에요. 여권이랑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볼펜 빌리러 뛰어다닐 때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안경을 끼고 우아하게 서류를 작성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게 바로 프로 여행러의 품격입니다. 입국 심사도 남들보다 30분은 더 빨리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부 정맥 혈전증입니다. 부모님들은 비행기 안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시거나 혹은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5시간, 10시간이고 한자리에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좁은 좌석에서 오랫동안 다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다리 정맥의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굳어져서 피떡, 혈전이 생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할 때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폐나 심장을 막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느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미션을 하나 드리세요. 엄마, 아빠, 영화 한 편 끝날 때마다 무조건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기. 화장실이 안 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복도를 한번 걸어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일어나기 힘들다면 자리에 앉아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거나 발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발목 체조를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 부모님의 다리가 퉁퉁 붓지 않고 가벼워야 진짜 효도 여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흥분된 심장 박동을 천천히 늦춰보세요. 화면이 서서히 흐려지며 따뜻한 색감으로 변함. 오늘 제가 드린 10가지 잔소리가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는 좁고 불편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설레는 목적지와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 비행은 난기류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할 다음 여행을 기대하며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